안녕하십니까. 문헌의료재단 서울병원 인내과 원장 황의남입니다. 오늘은 위내시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내시경은 이제 위 안이 비어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음식물 섭취 후 8시간이면 이제 위가 비어지게 되고 검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금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검사 전날 저녁 6시까지만 식사를 하시고요. 6시 이후에는 물은 드셔도 되는데 밤 12시 이후에는 물, 껌, 담배 등 이제 기호식품이나 이제 수분 섭취도 조금 자제하시고 아침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수면 내시경과 비수면 내시경이 있습니다. 수면 내시경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이제 비수면으로도 가능하고요. 고통을 참아내는 게 어렵거나 구역을 찾기 힘들다 그러면 이제 수면 내시경도 고통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상황에 따라서 검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이제 내시경을 해서 발견될 수 있는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가 이제 역류성 식도염인데요. 역류성 식도염은 말 그대로 이제 위산이 역류해서 식도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위는 점막 자체가 두껍고 재생도 빨리빨리 되고 표면에 끈적끈적한 액체들이 코팅이 돼 있어서 위산이나 여러 가지 소화효소가 닿아도 손상이 안 되는 데 반해서 위산이 이제 식도로 역류하게 되면 고통을 수발하는데 흔히 속이 쓰리다거나 명치가 아프다거나 답답하다거나 이제 목에 이물감을 준다거나 기침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원리상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주머니가 옆으로 기울어졌을 때 더 세기 쉽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고 나서 바로 누워서 주무신다거나 배부른 상태에서 누워 있다거나 또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커피를 많이 드신다거나 여러 가지 지방이 많은 삼겹살이 있죠. 가장 또 대표적인 원인은 술이 있습니다. 그런 음식들을 드셨을 경우에는 이제 주무실 때 위하고 식도하고 접합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열려서 이제 위산이 역류하게 되죠. 역류성 식도염은 이제 상처기 때문에 나쁜 병은 아닙니다. 다만 생활 패턴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일들이 10년, 20년, 30년 이제 주어지게 되면 위식도 접합부가 아예 변성이 되어버리고 변성된 식도에서는 이제 식도암의 발생률이 증가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역류성 식도염은 생활 패턴의 개선이 될 수가 있는 질환이고요. 위염도 이제 종류가 많습니다. 표재성 위염, 밀환성 위염, 어떤 경우는 이제 궤양, 그럼 그것들이 다 다른 질환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표면에만 살짝 존재하게 되면 표재성 위염, 조금 더 파여서 점막이 손상되게 되면 이제 밀환성 위염, 점막이 푹 손상돼서 이제 점막 하층이 노출되기 전까지 간다면 위궤양이 됩니다. 결국은 상처라는 게 한 번에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처가 치유되기 전에 원인에 노출되면 결국은 위궤양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위염은 여러 가지 원인들에서 유발될 수가 있는데 역시 생활 패턴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패턴, 스트레스라던가 커피 많이 드시거나 짜게 드시거나 음주, 흡연 등이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로 되어 있고 그런 원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원인을 전반적으로 이제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외에 이제 위궤양 같은 경우는 모양 자체로 암에 의한 궤양인지 위궤양인지는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완전히 구분해낼 수 없는 부분을 이제 완전히 구분하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궤양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서 감별이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흔히 듣는 말 중에 장상 피하생, 위축성 위염 이제 그런 내용도 많이 들으실 텐데요. 위축성 위염은 실제로 염증이라기보다는 점막 자체가 얇아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점막이 얇아지는 가장 강력한 인자를 들으라고 사실 세월입니다. 모든 우리 몸의 표피는 피부가 됐든 점막이 됐든 자꾸자꾸 이제 얇아지는 쪽으로 가죠. 점막이 얇아지게 되면 약해지게 되고 이제 노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주름살이 생기듯이 위 점막도 탄력성을 잃고 소화효소 분비라던가 위산 분비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장상피 화생은 판판해야 되는 위상피가 장에 있는 상피처럼 화생, 이제 바뀌어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위 점막이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소견으로 나타납니다. 장상피 화생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위 자체에 반복적인 자극 원인이 주어지면 빨리 이제 장상피 화생이 진행이 되는데요. 평소에 위에 안 좋다고 알려진 것들은 널리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장상피 화생이 발생했을 때 뭐가 문제냐? 그럼 장상피 화생은 약 먹으면 돌아오느냐? 사실 약을 드셔도 돌아오는 병변은 아닙니다. 장상피 화생을 한번 진행하면 다시 세월이 거꾸로 가지 않는 한은 돌아오지 않는데요. 장상피 화생이 발생하게 되면 통계적으로 암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점막보다 현저하게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3배, 많게는 33배까지 증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내시경 검사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조기 위암 같은 경우는 내시경적 절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위암을 이제 조기에 발견하는 것 자체는 이제 수술을 피하고 내시경적 절제를 통해서 이제 위를 보존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빨리 발견해야 되고 그런 통계적 유의사항에 따라서 내시경은 매년 챙겨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위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 있어요. 위에 이제 용종은 대부분의 경우에 암으로 이행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이제 없는 형태입니다. 과증성 용종이나 염증성 용종 또는 위저선 용종으로 표현되는데요. 이런 용종들을 조직 검사하는 이유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이게 이제 나쁜 걸 의심해서 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따라서 이제 위에 용종이 생겼다고 해도 대장에 용종이 생긴 것처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질환들은 조기에 발견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조기에 발견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들을 미리 발견해서 그 인과관계를 찾아서 생활 패턴의 개선을 주는 것도 큰 효과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서울병원 황인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